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가을 하늘이 매일매일 기재기하듯 더욱 높아가는 요즘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정채봉 선생의 글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했다. 넌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정채봉 선생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벼는 익어가며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벼가 익어가는 가을, 잠깐 입혀진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가 혹시 나는 아니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9월 23일 금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작합니다. 김혜림, 이젠 떠나가 볼까. 금요일 오전이지만 어디론가 떠나시는 분들 참 좋으시겠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순서입니다. 중년들의 마음, 줄여서 중심이 되죠. 중년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에 유행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자, 유행 중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요. 거리에서 만난 중년의 목소리입니다. 꼴불견이라면 문신을, 그것도 하나의 패션인데 좀 이렇게 깜찍하게 예쁘게 하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징그럽게 해가 다니는 거. 이 참 몸은 소중한 건데 좀 아름답게 이렇게 문신을 하면 괜찮은데 좀 흉측한 그런 뱀 같은 거, 이상한 동물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놨을 때는 좀 그런 생각을 하죠. 도덕도덕 많이 붙이고 다니는 사람, 요란스럽게 막 귀걸이도 하고 막 이렇게 좀 그런 사람 흉하더라고요. 좀 막 이렇게 빨간 머리, 노란 머리 좀 이해를 좀 못합니다. 나이 먹었는데 빨간 물들이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막 화장하고, 자기 또 나이 먹어서 그렇게 요란스럽지 않고 자기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요, 그 사람들이 믿겨 보이려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좀 과해서 그런 건 아닌가. 문신 같은 경우는 뱀, 용 이런 거는 패션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힘자랑하는 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오늘 얘기 눈치채셨죠? 에이, 이건 좀 꼴불견이다. 요건 좀 과하더라. 안 이쁘더라. 유행에 관한, 유행인 건 아는데 좀 산만하다. 안 어울린다. 밉다. 이런 부정적인 쪽에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올여름 유행했던 선글라스가 미러 선글라스였다죠. 상대방 얼굴이 그대로 보일 정도로 거울처럼 보이는데요. 이 톡톡 튀는 색깔까지 입혀서 아주 비싸기도 하고 독특한 패션 아이템이라고 하긴 하는데 안 어울리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요건 좀 아니다 했던 게 있으셨나요? 저희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자, 문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그리고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 드리고요. 지난 화요일에 출연하셨죠? 서울대 심리학과의 곽금주 교수의 책 마음에 박힌 못 하나, 이 책도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문자 주제, 요런 유행은 좀 과하다, 꼴불견이더라. 샵 0945 문자 주실 동안에요. 노래, 두 번째 노래 나갑니다. 철이와 미예요. 너는 왜.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21분입니다. 유행. 이건 좀 아니더라. 이건 좀 과하더라. 꼴불견이다. 어떤 거 생각나세요? 라고 문자 주제를 드렸더니 0635님은 새싹님이신데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택시 안에서 유행처럼 하는 젊은이들의 스킨십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게 유행이었습니까? 네. 좀 과한 경우가 있어 보여요. 7253님. 저는 제 자신을 고발합니다. 요즘도 캠핑이 한창 유행이지만 2년 전 일주일에 한 번은 캠핑을 갈 거라고 비싼 캠핑 용품을 골고루 다 갖추고 지금까지 딱 3번 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는 큰 처남에게 무상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캠핑도요. 진짜 돈이 많이 들더군요. 처음에 일단 큰 거 샀다가 아니야 작은 걸로 바꿔야 돼. 작은 거 샀다가 아니야 기능을 좀 더 생각해야 돼. 기능으로 갔다가 이제 나중에 트레일러 생각하고 나중에 캠핑카 맨 마지막은 백팩이던데요. 네, 모든 짐을 버리고. 자, 4471님. 제 생각에는 그렇게 특별한 유행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겨울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인들이 여름에 너무 시원하게 입고 다니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따끔한데요. 자, 잘 받았습니다. 저희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유행은 유행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은 유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자 계속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금요일이라서 노답을 찾는 사람들 노차싸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뭘 그런 것까지 고민해. 너무 작고 소소해서 물어보기 부끄러운 고민이 있다고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에 답을 찾는 시간. 노답을 찾아주는 사람 노차싸. 네, 당신의 전성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너무 사소해서 남한테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내게는 태산 같은 문제, 소소한 나만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노답을 찾는 사람들, 일명 노차싸 시간으로 꾸밉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노차싸 윤용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한참 지난 것 같은 느낌이.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되게 길게 느껴지네요. 저희는 처가가 또 강원도여가지고. 처가도 갔다 오고. 동해안 쪽이신가요? 네, 홍천. 예. 홍천이 산이 깊어가지고. 네. 홍천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안쪽 깊숙이 있는 곳에, 또 거기도 갔다 오고. 네. 본가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저희는 이 작은 또 이렇게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요? 좋은 명절이었는데, 이게 사람 싸움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네.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는데 강아지 네. 키우시는 분들은 명절 되면 약간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저희처럼 뭐 본가도 가고 처가도 가고 이렇게 며칠을 갖다 집을 비워야 되는데 네. 강아지를 그냥 놔두고 갈 수는 당연히 없고 또 이번에 저희가 이사를 가서 그 근처에 어디에서 이 강아지 갖다 이렇게 맡아주는지 이걸 미처 찾지 못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늘 이제 저희는 이제 차례를 지내거나 명절 때 큰 집에 미리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데 네. 얘가 아마 그전 명절 때 그 큰 집에 가가지고 이불을 다 찢어놨던 모양이에요. 어머나. 그래서 저희 큰형수가 카톡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이번에는 강아지 데리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당일날 가겠다. 아하. 해서 당일날 갔는데 네. 저희 큰형님은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서운해가지고 어떻게 개 때문에 이렇게 늦게 오냐 이런 건가? 그 형수한테 예. 당신이 애들 우리 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동생들이 당일날 오지 않았냐 이래서 저런. 부부싸움이 크게 나가지고 어떻게. 예, 큰형님은 전형적인 오래된 장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생들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그 개가 이불을 찢든 뭐라든 좀 하지 왜 우리 동생들 미리 못 보게 이래서 아주 큰 싸움이 한 번 났던. 아이고 어떡해요. 예. 마무리가 잘 되셨나요? 뭐 계속 지금 저희는 지금 모르죠. 저는 일단은 개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고 네. 그건 또 그 집에서 지금 해결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그 중간에 저 형수님한테 좀 말씀하셔야겠어요. 일단 싸움이 일어나고 불륜이 일어났을 때는 일단 좀 구경 좀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섣불리 개입하지 말아라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가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해서 봤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지만 어쨌든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잖아요. 여수에서는 엄마랑 딸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먼저 농약을 마시고 딸이 이어 마시는 바람에 둘 다 세상을 뜨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갈등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까? 사실 모든 뉴스가 다 극단적이잖아요. 극단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게 뉴스이기 때문에 네. 우리들이 이제 뉴스에 대해서 갖는 어떤 접할 때 생기는 편견, 오해는 이게 전체적인 일이겠거니라는 생각을 안 해야 하잖아요. 돼요. 안 해야 돼 근데요. 예, 진짜 일부 아주 극히 일부죠. 그렇죠. 예. 평범한 일, 보통의 보편적인 일들은 안 나옵니다. 일단 저희 집처럼 개싸움 때문에 부부싸움 났다 이런 게 뉴스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소한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소한 풍경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전에도 계속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적당하게 아름다운 거리감 자체를 좀 유지해야 된다. 너무 기대감이 크고 기대감이 크면 실망감도 커지고 이러면서 욱하는 성격도 나오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좀 이러한 부분이 좀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런 특별한 사건 사고가 뉴스로 저희들에게 접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뿐이 아니죠. 재산 문제 때문에 친정집에 불 지른 일이 있었어요. 30대 여성 이야기. 네. 이제 욱하는 거를 과거보다 못 참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느끼세요? 그건 확실히 있습니다. 조급해지고 있죠. 제가 책 얘기 주로 좀 많이 하는데 네. 요즘 사람들이 책 안 읽잖아요. 결정적인 이유는 짧은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짧은 웹툰 만화, 또 짧은 이 텍스트 문장에 익숙해져 있어서 긴 거 안 읽거든요. 네. 그만큼 뭔가 진득하게 지켜봐주고 진득하게 참아내는 이 기다림의 미학이 절대적으로 사실은 요즘 부족한 상황이죠. 제가 이 경제적인 문제는 아마 오늘 사연이 이런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그걸 내용 그렇죠. 한번 들으면서 사연을 함께 먼저 의논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께서는 평생 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퇴직을 3년 앞두고 일하시던 중 공장 기계 사고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인데 보상은커녕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고 쉬쉬하는 모습에 정말 충격을 받았고 가족 모두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회사와 협상을 하던 중에 회사 측에서 지시하는 터무니없는 위로금과 어이없는 회사의 자세 때문에 협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 오빠가 자기 마음대로 회사와 협상을 하고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고작 5천만 원을 받고요.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자신의 사업비로 쓰겠다며 가지고 간 겁니다. 엄마는 죽은 애비가 아들 앞길을 열어준 것 아니겠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엄마가 오빠에게 이런 식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오빠가 정말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돈 5천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의 죽음을 저렇게 값싸게 여길 수 있는지 분노가 치밀어 잠이 안 옵니다.
이 분의 분노가 약간 전이 된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저도 그런데요. 네.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어머니가 네. 좀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신 게 더 화근이 된 것 같아요. 비슷하게 저도 비슷했는데 네. 사실 이 절망감과 분노가 가장 극단적으로 갈 때는 이 막막함 같은 거일 것 같아요.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게 해결될 것인가? 늘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아주 막막해지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연의 이 여성분께서는 현재 네. 그 마음이 굉장히 막막할 것 같고요. 이 모든 사연이 다 그렇겠지만은 이 한 가지의 원인 때문에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약간 정리해보면 아버지께서 좀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셨고 오빠가 자기 임의적으로 그 회사랑 협상을 해서 5천만 원을 뭐 적은 돈을 받고 이걸 또 다 본인이 자기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핵심은 이걸 그냥 엄마가 방임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근데 거잖아요. 과거부터 그래 왔다는 거 아닙니까? 돈에 관해서.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는 이 여성분께서 아빠에 대한 안타까움 이전에 여동생이 오래전부터 오빠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네. 그리고 이게 이번 사건으로 더 꽤 촉발을 했는데 그 불편한 마음에는 이 오빠라면 무조건 지지하고 또 오빠 이런 엄마에 대한 일종의 우리가 옛날 그 후나미 컴플렉스 있죠. 후나미라고 그 옛날 드라마에서 김희애 씨가 이렇게 주연하고 최수종 씨가 예, 후나미라 그래서 이 후나미라는 이름은 그거잖아요. 이 둘이 쌍둥이였나요? 그랬는데 여하튼 아들만. 본인 아들만 네. 아들만 이뻐하고 무조건 아들만 이렇게 키워주는 것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여동생이나 이 굉장히 이 분노를 느끼는 이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후나미 컴플렉스 같은 게 지금 굉장히 많이 개입되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오빠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사와 단판을 짓고 오히려 투쟁하고 그래서 뭔가 더 합당한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나서줘야 될 판국에 지금 그것까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더 분노가 커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제가 보통은 엄마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네. 이 아들의 성장 자체를 상당히 많이 좋지 않게 가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남매들 간의 관계도 아주 틀어놓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아들바라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아들 바보 증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딸 바보도 있고 아들 바보 증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들 증세가 거의 많은 엄마들의 공통점이에요, 사실. 여기 어머니께서는 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집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네. 아들이 고등학생이니까 야자를 하는데 야간 자율학습? 예. 네. 근데 밤 11시가 넘도록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전화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네.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니까 제 집사람한테 얘가 왜 이러냐 하면서 좀 좋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어저께 네. 이제 같이 소파에서 애를 얘기하셨어요? 네, 엄마가 부른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단호하게 너 좀 일로 좀 와봐봐. 얘가 왔어요. 그 부를 때는 굉장히 서슬퍼렇게 부르더니 저는 당연히 예상을 하기를 따끔하게 야단을 칠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요즘 많이 힘들지? 요새 무슨 고민이 있어? 아이 그래 얼른 가서 자야지 피곤할 텐데 이런 식인 거예요. 보면은 안쓰럽고 냉정해지지 못하는 거죠. 이게 보면서 야 엄마들이 아들한테 이런 증세가 정말 이건 역시 보편적으로 많이 있구나. 이런 거 느꼈거든요. 전 따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 따끔합니다. 아들한테. 아들이든 지금 아들. 예. 그래서 전 딸한테는 따끔 못하고. 오히려 아들한테 그래요? 보면은 막 더 이쁘고 이런 마음은 안 생기나요? 아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좀 엄한 편이에요. 그래요? 갑자기 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댁에 이거는 단 한 건의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이 댁의 참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왕 벌어진 일을 돈 내놔 뭐 할 수도 없고. 이 장래 협상 때문에 생겼던 속상한 일들. 네. 이거는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일단은 그것은 자꾸 연연할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또 오빠가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사업이나 잘해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 해법의 열쇠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고 예.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어머니가 이 딸의 얘기를 경청을 하든지 아니면 무시라든지 상관없이 이건 좀 직접적인 얘기를 해야 말씀을 될 드려야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다가 운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이 아버지가 뭐 불쌍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울게 되고 또 자기 신세 한탄 뵙게 되지 않으니까 그냥 조금 더 객관적으로 엄마가 지금 너무 오빠한테 관대한 것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 집안에서 어떠한 평화를 가지고 있고 엄마한테 무슨 도움을 지금 주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냉정하게 침착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어서 조목조목 잘 생각해서 적어가지고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려야 울음을 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늘 만약 이분이 늘 그런 방식이었다면 엄마는 얘 또 그러네 또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 근데 울면은 일단은 안 돼요. 울면 지는 안 돼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울면 안 돼요. 문 꽝 닫고 이제 나가버리게 되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결론이라서. 길게 얘기를 못 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이 상황을 뒤바꿀 수 없다면 어머니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가 좀 문제의식을 느끼셔야 된다라는 걸 냉정하게 침착하게 전달할 기회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게 네, 우리 윤용희 작가의 처방전입니다. 자, 0214님이 가족의 죽음을 돈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위로금을 오빠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거는 너무 생각 밖의 행동인 것 같아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왁스의 머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왁스의 머니 듣고 왔습니다. 10시 41분 됐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순서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금요일에는 노답을 찾는 사람들, 사소하지만 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의 해법을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윤용인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연을 들으시면서 4471님이 오빠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네요. 인연을 끊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같이 분노를 느끼신 것 같습니다. 5714님 이번 명절 때 우리 어머니가 자꾸 저에게 요즘 돈이 없어서 너무 우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용돈을 더 달라는 이야기이실까요? 시어머님 말씀은 해석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5714님 지금 돈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으로 저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돈이라는 부분 자체가 없게 되면 생기는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 이런 불안감에 대한 호소 뭐 점점 약해지시면은 그렇습니다. 주머니 네. 속에 돈이 떨어지면 점점 어르신이 될수록 더 불안함이 느껴지니까 네. 우리 어머님이 지금 점점 더 이렇게 나이가 드셔가고 있구나, 약해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해석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일지요? 저는 언니와 둘이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의 자매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 자취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어느 자매가 그렇듯 저희는 잘 싸우고 또 잘 화해하고 그럽니다. 저하고는 성격도 취향도 그런대로 잘 맞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니의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경제적 개념이 확실치 않다는 점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저한테 10,000원씩 20,000원씩 꾸어가면 절대 갚지 않았고 함께 외출을 하고 식사를 하면 본인이 돈을 내는 법이 없습니다. 현재 저와 언니 둘 다 돈을 버는 직장인인데도 언니는 저에게 2달에 한 번쯤은 돈을 꿉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쌓이다 보니 몇백만 원이 됐습니다. 언니에게 몇 번이나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언니는 가볍게 듣고 넘기기만 합니다. 치사하게 계속 돈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이런 쌤 있어요. 정말 사소한 고민인데 이걸 좀 털어놓기도 어려운. 근데 고민 된다니까요. 그럼요. 예. 제가 이 사연 들으면서 이전에 만났던 어떤 사람이 문득 떠올랐는데 그분은 이 전략이 몸이 배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반을 저축을 하고 네. 하루에 딱 자기 차비하고 점심값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분이었는데 네. 젊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입니다. 네.
당시엔 저도 담배를 폈었고 네. 지금은 피질 않지만 네. 이분은 담배를 늘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담배를 피세요. 늘 담배 한 대만 줘.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담배 인심이 좋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당연히 이렇게 줍니다. 은근히 네. 부하가 이렇게 올라오죠. 예. 그 밥집을 가든 술집을 가든 늘 얻어먹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면 좋은데 이분이 항상 자랑을 하세요. 그렇게 뭐라고요? 오늘 얼마를 전략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남의 돈을 더 쓰게 해서 내가 이득을 받는다는 건 이건 전략이 아니라 착취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한번 들은 적이 있었고요. 네. 아니 그분은 나는 이만큼 전략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이만큼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제가 말 나온 김에 또 한 사람 또 뒷담화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이분은 사회적으로도 누구다 그러면 좀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네, 네. 예, 명성을 가진 분인데 네. 이분하고 제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서로 이게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네. 어느 날 카톡으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예. 봄이었는데 근데 굉장히 장문의 문자가 온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이게 봄이 되니까 봄바람 살랑살랑 부니까 날씨도 좋고 하니까 정말 이분이 굉장히 서정적인 분이고 하니 안부 문자를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장황하게 쭉 얘기했던 결론은 이런 겁니다. 5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건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50만 원을 선물했을 때 당신이 하루에 누릴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돈을 줬을 때 그 기쁨 자체를 제가 누리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야, 참 낭만이라고 하는 부분을 즐기는 거는 일기장에서만 즐겨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네. 경제관념은 어쨌든 매우 중요합니다.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고 내 돈 기하면 남의 돈도 기한 줄도 알고 남에게 돈 빌렸으면은 이건 목숨이라도 팔아서 내가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돈을 무조건 막 쓰는 것도 너무 자기 돈에 인색하는 거 다 모두 교정을 해야 될 자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이분에게 처방전을 주셔야죠. 돈 가지고 얘기하면 또 빈정을 상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저는 받을 돈을 좀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 그래. 내가 앞으로 앞으로는 더 이상 빌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또다시 이런 사단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각오가 서 있다고 하면 그냥 그 몇백만 원 언니한테 좋은 일 했다고 치고 네. 넘기고.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몇백만 원 때문에 평생 동안 이 후회가 될 것 같으면 빈정상하다도 이거 당연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예. 근데 그 금액을 지금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100만 원이 좀 넘는다고, 100만 원도 넘는다고 한 것 같아요. 깎아서 언니 100만 원 내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역으로 언니 나 좀 빌려줘 해서 몇 번 빌리는 건 치사한가요? 네, 그건 너무 서로 간의 감정적인 소모가 크고요. 그래요? 이 처방전을 제가 말씀드리면 네. 핵심적으로는 일단 앞으로 빌려주지 않는 게 1차적인 처방전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처방전은 이제는 내 마음 편한 대로 한번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언니에게 선물 한 셈 치기는 게 마음 편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이게 너무 안 돼. 그러면 말하는 거. 그게 처방전이 될 수 있겠죠. 깎아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답을 찾는 사람들. 자, 오늘도 윤용인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작가님 고생하셨네요. 주말에 어디 가세요? 네. 또 즐겁게 또 노는 생각해야죠. 잘 다녀오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찍톡탁 찍톡탁
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자 주제를 이런 유행은 좀 과하더라. 에이, 이거는 꼴불견이다. 자, 이런 내용 부탁드렸는데요. 2365님. 올여름 무더위에 여자들에겐 반바지가 유행이었죠. 근데 너무 짧고 타이트한 반바지를 공항에서 보았네요. 속옷인 줄 알았어요. 아, 저도 좀 너무 짧은 반바지는 이렇게 진짜 엉덩이가 보이는 그런 반바지도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말은 못하겠더군요. 4066님. 예전에는 동네 미용실만 가면 하얀색 마르티스 강아지의 복스러운 털을 도화지 삼아서 7빛깔 무지개색으로 염색해 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너무 안쓰러웠어요.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흰색이 예쁘죠? 9633님. 아웃도어가 유행인데 제발 등산할 때만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야, 9633님. 정말 강렬하게 공감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잘 모르는 분들은 한국이 산악국가인 줄 안다는 거죠. 하도 모든 관광객이 등산복을 입고 다녀서. 예. 색이 또 너무 화려해서 눈에 도드라지는 것도 이유인 것 같아요. 8345님. 한쪽 허리엔 삐삐 또는 핸드폰, 나머지 한쪽 허리엔 열쇠 꾸러미를 차고 다녔죠. 뛰기라도 하면 열쇠 소리가 철렁철렁.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꽝스러웠죠. 아, 예전에는 정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는데요. 4992님. 비거리 하는 남자요. 요즘 코거리도 하네요. 하얀 얼굴에 레게 머리 딴 거. 뱃살 3겹에 배꼽티. 네, 개성으로 귀엽게 봐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8265님. 횡단보도에서 키스하는 거요. 오늘 애정행각 2번이나 나왔으니까 이게 영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문자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0635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 노래네요. 들국화입니다. 매일 그대와 당신의 전성기는 주말에 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를 기약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